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특수가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장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면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중동이 오일머니라고 해서 석유로 인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을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동이 어떤 나라고 특히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좀 그걸 먼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동이라고 하면은요, 오페크의 2022년 연간 통계를 보면 네. 중동이라고 분류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가 전 세계 석유의 50%가 넘습니다. 네. 가스도 그렇고요. 절반이 넘네요. 네, 그러니까 자원이 어마어마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자원을 팔아서 국가를 운영을 해왔고 그게 특히 고유가일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네. 그래서 돈 많은 나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인식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은 세 나라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입니다. 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기도 했었고 네. 카타르는 월드컵을 개최했어서 굉장히 또 친숙하기도 하고요. UAE도 우리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하는 중인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특히 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전부 다 우리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네. 있다고 친근감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중동, 우리가 지금 요즘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중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중동 붐을 일으킨 주인공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한한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네. 덕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랍 산유국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심 국가고요. 네. 아랍에미레이트는 개혁의 나라. 예, 그리고 카타르는 작지만 강한 소국, 스위스가 되고 싶어하는 네.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라들마다 강점들이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자원으로서 지금 뭔가를 바꿔보려고 그런 거고요. UAE는 이미 두바이라는 국가의 가는 길을 제시를 한 상태고, 카타르는 후발주자예요. 근데 네. 후발주자인데 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스가 많은 네, 가스가 건가요? 어마어마해서 이걸 가지고 향후 차세대 동력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빈살만 말고 만수르는 어느 나라?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리트. 네,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결국에는 그 돈을 스포츠 쪽에 많이 썼던 사람들이 일단 일반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또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나라 전부 다 네. 스포츠에 아주 그냥 진심이잖아요. 네.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로 네이마르가 가기도 했고 네. 호날두라는 아주 대스타를 또 데리고 가기도 하는 정도로 돈을 쓰면서 자국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석유가 일단 많잖아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장관을 했던 자키 야만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2000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에너지 전환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2030년쯤 되면은 네. 석유가 있어도 석유를 못 파는 세상이 될 거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석유의 시대도 석유가 있어도 끝난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 당시에 유가 문제도 있었지만 미국이 셰일유를 생산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들 산유국이 이 어려움을 직접 체험한 거는 2015년부터예요. 2015년부터 쉽게 말하면 유가가 급전직하합니다. 네. 셰일유의 도전으로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빨라졌죠. 미래 비전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동의 산유국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전부 다 전기 자동차 네. 쓰면서 석유 안 쓰는 세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2030 또는 2050이면 넷 제로를 이루겠다. 예, 탄소 배출 안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석유를 수출해서 가스를 수출해서 사는 나라로서는 심각한 위험이죠.
그렇죠. 예, 자동차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자동차라든지 운송수단에 쓰는 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60-70%는 석유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30%를 안 쓴다고 그러면 엄청난 거죠. 네, 생산하는 네. 국가로서는 타격이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석기 시대가 돌이 있어도 끝난 것처럼. 끝났는데 네. 석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참 와닿는 네.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사우디도 그렇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국가 중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렇게 있는데 자원은 일단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UAE 같은 경우는 두바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 자원 많아요. 네. 그런데 자력보다는 좀 외국에 있는 국가들에,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좀 손을 내밀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계속 뭐 방한을 하고 얼마 전에는 그 빈 쌀만의 금고지기라고 네. 하는 아람코 회장이 또 와서 많은 협력을 좀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왜 자력으로 안 되는 건가 하는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산유국들의 기본적으로 특징이 석유로 시작한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석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석유를 다 미국이나 영국 회사들이 발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외 산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석유에 의존한 양이 너무 컸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학문 용어로 하면은 렌티어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지대 국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전부 다 빌딩 주인이 되고 싶어하잖아요. 건물주. 네, 네. 건물주. 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합니까?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삶을 누리고 싶은 그렇죠. 거잖아요. 불로소득을 그렇죠. 꿈꾸는 거죠. 네. 사군유국들에게 건물이 바로 석유였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고 네. 그리고 그 외의 것을 하는데 진심이 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을 개발을 못했다. 네, 다른 산업 개발이 늦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이 석유를 만드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00원짜리 뭐 플라스틱 많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들 나라가 플라스틱 산업을 먼저 시작했다면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원가가 10배 차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가지를 1,000원에 팔 거를 거기는 100원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고맙지만 네. 그 국가에서는 어마어마한 산업을 놓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왔을 때 이렇다면 석유만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산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국가의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는 올해 수입이 그 세금이 얼마나 거쳤는가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보통 국가들이 그렇게 하죠. 이 산유국들은 내년에 예상 유가가 얼마인지를 예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석유 파는 걸 대입하기 때문에 네. 그게 예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럼 이들 나라가 원하는 거는 뭐냐? 산업 다각화를 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자국민들이 소득세를 내고 그걸로 움직이는, 즉 한국처럼 석유가 없는 한국이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본적으로. 그런 정상 국가로 가고 싶어 우리가 하는 볼 거죠. 때는 참 축복받은 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땅 팠는데 나온 거잖아요. 자리를 잡고 땅을 팠는데 석유가 나왔고, 그게 지금 모든 산업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유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거기에 대한 약간 그늘로 일을 안 하는 국민들이 나오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질 않았어요, 이 나라들은. 세금이라는 걸 걷질 않았어요. 세금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게 2015년 이후부터 유가가 급전직하로 떨어지면서 네. 국가의 재정 건전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고유규칙으로 나온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좋은 우리 속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난. 네. 그러한 사례가 대한민국인데 여기는 개천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준비가 늦었던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고 네. 여기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가 바뀌는 걸 체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좀 늦었죠. 네. 그럼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는 일단 이제 앞서 말한 두바이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가서 일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중동이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결국에는 또 그때처럼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2의 중동 붐은 그런 측면에서 좀 불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하면은 건설 붐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73년에 고유가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중동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73년부터 82년까지입니다. 82년에 정점을 찍는데요. 우리가 송출한 중동의 노동자가 17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청공사를 받은 거죠. 네. 우리 국민이 맨몸으로 가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이 그리고, 주니까요. 그리고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실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버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경제 발전 밑바탕을 삼았죠. 네. 그게 제 1차 중동붐이에요. 근데 82년에 끝나고 제 2차 중동붐이 온 거는 건설붐은 2000년대 중반, 즉 한 2008년에 고유가가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점에 반짝 우리가 제 2차 중동 건설붐이 있었는데 그때는 양상이 플랜트 수출입니다. 우리가 가서 공장 지어주고 하는 그러한 조금 그러니까 80년대에 노동으로 제공했던 거에서 한 단계 올라갔죠. 이때는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로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제 3차는요. 물론 어마어마한 큰 공사들이 있어요. 네. 네옴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건설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 국가가 가려는 방향이 결국엔 제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제조업 경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시장이 너무 여러 시장이 막혀 있고 특히 유럽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리가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막혀 있고 그래서 중동이 마치 구세주 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너무나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럼 중동이 산업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기술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산유국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우리가 뼈 아프게 그리고 가슴 깊게 받아들여야 될 말이 우리는 그저 투자만 하진 않는다예요. 기술을 달라. 투자를 할 테니 너희 기술도 우리한테 내놔야 할 것이다. 이거가 그렇죠. 전제가 돼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해요. 대표적인 예가 UAE가 우리보다 지금 우주 산업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 산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인공위성을 띄울 네. 때 우리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러시아나 미국이 아니고요. 네, 그 왜 그랬을까요? 기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세트랙 I라는 것이 있었고요. 네. 인공위성 기술. 네. 거기서 기술을 우리가 줬고 그래서 UAE가 그걸 홈페이지에도 써놨습니다. 자기네들의 첫 번째 인공위성의 기술의 한 70%는 한국에서 온 거라고. 네. 그 기술을 배워서 그럼 2차는 누구랑 하느냐? 한국과 계속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 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술은 뺏기고 초반에는 돈을 바짝 벌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못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지금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간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에서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 뺏기고 돈이 많으니까 투자가 되면 거기서 더 좋은 기술이 나오고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10개 갖고 있다면 네. 만약에 중동에 진출한다면 분명히 그 기술의 부분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럼 얼만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이 정도는 줘도 괜찮다 하는 거를 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상대가 원하는 게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 기업들이 잘 알아서 판단은 하겠지만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그냥 돈만 받진 않겠다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UAE에 갔었을 때 그 외교 차관이 네. 그 인공위성을 만들었던 때 그 한국에서 석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네. 카이스트에서.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왔다니까 되게 반가워하면서 우리가 한국하고 왜 협력을 했는지 아냐. 그때 일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일본하고 하려고 했는데 일본하고 안 했다. 일본이 기술을 안 준다고 그랬다. 그건 한국이 준다고 그랬더니 네. 한국하고 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딱 박혀 있습니다. 네, 아라비아 굉장히 상인들.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네.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기업들도 그러면 많이 지금 중동으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중동 시장을 보고 어쨌든 기업들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들어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일단은 기술을 뺏길 수 있다는 그건 차치해두고 중동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디지털화가 얼마나 돼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디지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예, 우리 그 온라인 인프라 시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걸로 국가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따라서 이 스마트 도시라든지 그 AI를 이용한 네. 다양한 국가의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퍼즐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를 IT 기술은 다시 말하면 또 그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 접속도 되지만 네. 또 큰 면에서는 국가라는 빅브라더가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안보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도 향후 나가는 방향에서 네. 그 새로운 산업에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중동은 돈만 많으니까 필요하면 사오고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참가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쇼핑하듯이 그냥 네. 뭐 필요하면은 사오고 돈 내고 사오고 비싸도 뭐 상관없어 하고 사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기술을 이용하는 국가가 되겠다. 왜냐? 석유 시대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네, 해볼 수 그리고 있을 생산자가 되겠다. 네. 예, 그동안은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메이드 인 저팬 이런 걸 샀는데 이제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UAE 이런 걸 네.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 네옴시티가 일단은 핫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 첨단 도시도 만들고 관광지로 특구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시설이 있는 데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정도로 나눠서 만든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 이 네옴시티에도 결국에는 우리 IT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좀 이전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을 것들이 생길 수 하면 네옴이라는 그 큰 도시가요. 뭐 사실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커요. 경기도보다 더 크니까요. 네. 예, 그런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더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선 도시해서 그 뭐 9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세우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유식 그 친환경 생산 단지라 해서 옥사곤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소의 옥시전과 네. 그다음에 팔각형이니까 옥타곤을 합쳐서 옥사곤을 만들겠다. 그리고 트로제나라고 그래서 산악지대를 개발해서 뭐 스키장이라든지 관광 명소를 네. 만들면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2029년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개장하는 게 그 네옴의 그 홍해가 끼고 있는데요. 그 홍해 바다 바로 앞에 홍해 바다에 신달라라는 휴양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요트 휴양 도시를 네. 관광지죠. 그 내년에 네. 개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세트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네옴은 거대한 사우디 개조 프로그램이 하나예요. 네. 아주 대표적인 네. 이름이기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나라 기업들도 이미 진출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IT 기업들이라든가 우리 기업들도 저기를 어떻게 협력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들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시점인 것 같다. 네, 뭐 치열한 싸움이 될 거예요. 네. 그게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싸움들이 아니고요.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네. 실질적으로 뭐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출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IT 산업이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죠.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얻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미래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동이란 나라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경제적인 이득을 좀 가져다 주겠어요? 사실은 건설업에 계셨던 분들을 제가 계속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회고록을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은 번 것처럼 나오는데 네. 사실 이런 게 많다. 예, 공사가 수준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판을 튕겨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미친 영사가 너무 많았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하나만 미치지 않았다. 왜 안 미쳤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현재 가지 않았기 네, 때문에. 제가 네. 그 기업 이름 말 네.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정도로. 근데 우리만 그래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본 건설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황금의 땅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차분 잘 짚어보고 하고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잘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 현지에 계시는 우리 기업인들도 그렇고 우리 정부 대표 하시는 분들도 네. 걱정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다. 네, 너무 장밋빛만 보지 말고 네. 정말 차근차근 따져보고 계산을 좀 튕기고 네. 이 정도만 할 수 있다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네, 그거 있네요, 이제 뭐 생각보다는. 우리 네. 진행자 우리 아나운서님과 저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예. 근데 저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언론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장밋빛이어서 조금 이렇게 좀 워. 쉽게 말해서. 신경을 네. 안정시킬 필요가 네, 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그 조금 신경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외교적으로 한미일이 좀 묶이는 추세이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랑 사이가 잘 지내다가 사실은 뒤통수 맞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외교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동에서 우리가 크게 외교적으로 걱정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이고 중동은 중동이니까 우리가 뭐 미국하고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미국이 욕하는 걸 같이 욕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는 중동은 전혀 다른 시장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관계.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사우디에다가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왕세자한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국하고 중동은 우리가 좀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를 수 있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중동은 전혀 다른 곳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중국하고 많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가 중국 차입니다. 사우디에서요. 네. 그렇게 치면 우리도 사실 자동차 하면은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싸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설 자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싼 거는 중국 차가 있고 그 뭐 좋은 차는 뭐 벤츠라든지 독일차 있는데 우리가 포지션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차가 좋아지긴 했지만 네. 인식 자체가.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산차보다 외제차를 선호하는 그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네. 그쪽은 네.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중국은 왜 그 중동과 중동 특히나 사우디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중국으로서는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산유국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100% 무조건 수입을 해와야 되거든요. 네. 예, 자금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유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왜 그러냐면 중국과 경제적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중국한테 배울 것도 많고 시장도 크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시선을 돌리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요. 네. 2006년부터입니다. 네. 2006년부터 동방 정책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을 눈여겨봤고 중국과 관계를 이어왔어요. 그러면 미국은 사우디하고 좀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미국은 결정적으로 멀어진 거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9년에 후시 반군이 예멘의 우리가 후티라고 하는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쏴서 드론 공격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공장 정유시설 두 곳을 파괴를 했거든요. 네. 하루에 손실량이 500만 배럴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사우디 공격한 거지 미국 공격한 거 아니다 하고 방관했어요. 네. 이 말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방어에 관심이 없구나. 우리는 친미 국가고 우리가 무기를 많이 사는데도 오히려 배신을 당했구나라고 네. 느낀 거군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이제 그게 달하는 거고 네. 사우디는 자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카쇼크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살해 사건에 네. 그 배후에 지금 현재 왕세자가 있다. 그거를 뭐 왕세자가 계속적으로 있다. 얘기를 네. 하니까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이가 나빠졌고 중국과는 뭐 시장이 워낙 네, 그 중국에 나갈 중국과는 수 나쁠 게 있는, 없어요. 네. 중국은 뭐 사우디가 무슨 일이든 한 간에 그거는 내정 간섭이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나라도 자기의 내정 간섭하는 싫어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나 여러 국가들이 뭐 미국에서 뭐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잘해보자 이게 네.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좋아하죠. 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우디 특히나 사우디나 이런 곳들은 투자하고 외국 기술을 좀 들여와서 자국민이 일만 해준다면 발전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에도 굉장히 투자를 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때 앞서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우리도 얻을 걸 얻고 줄 건 주고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지도자끼리의 관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없어요. 지도자끼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외교 수준이 그냥 우리 외교관들 잘하거든요. 예, 그 수준 넘어서서 정말 실권자들끼리 친근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UAE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고 그랬고 MOU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했는데 지금 왜 이게 크게 뭔가 계약됐다는 게 안 나오는 거냐면 그 수익률을 높게 요구해요. 아, 그 중동 쪽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몇 %의 수익을 보장을 하라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퍼센트가 높은 거죠. 우리 기업이.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잘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만약에 거기에서 다 해놓고 얻는 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2차 중동 건설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돈도 벌었지만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저가 출혈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가 출혈 경쟁 왜 하시냐? 100원, 1000원짜리 건설인데 1000원짜리를 해도 지금 남을까 말까 하는데 왜 800원, 700원에 왜 그렇게 하느냐? 네. 그 우리끼리 경쟁했거든요. 그런데 답은 물론 저가 경쟁이지만 그래도 회사는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판단 때문에 수주를 해서 결국엔 손해를 보고 그랬었는데 네. 적어도 우리 기업끼리는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경쟁을 할 때 일본 대표를 하나 보내가지고 네. 그게 따들어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한다는데 네.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의 옛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좀 지양하고 동종이면 누굴 밀어준다든지 또 다른 길을 좀 가서 서로 윈윈하는 것으로 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동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석유라고 하는 뒷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정부의 외교력과 더불어서 기업들의 상생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